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박셀바이오의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8%로 종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 시간의 하한가를 찍었을 때도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 하락 범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저도 이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했더라도 실제로 이 계좌가 거의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이 썩 유쾌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에 아마 밤잠을 설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매집하셨던 분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고점에, 남들보다 유독 고점에 물려있는 것 같아도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파동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정말 소수 중에 극소수만 아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2022년도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2022년도에 전부 다 보유만 하고 계셔도 대부분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이 1분기 있죠. 당장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영상 후반에는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 박셀바이오가 왜 지금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지,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고점을 뚫거나 그에 준하는 이 급등이 나왔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바로 이건데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현재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당연히 이 실망감을 많이 표출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이 이준행 박셀바이오 대표가 내년 하반기에 다시 이 박스루킨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발표를 보고 더 실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내년 하반기에 재신청을 하겠다는 건요, 어디까지나 립서비스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 2021년도 12월이죠. 근데 내년 하반기에 신청을 하겠다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내후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목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박셀바이오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이 박스루키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아예 지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최근에 12월 들어와서 잠깐의 이 반등이 나올 때 박스루킨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하셨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박스루킨이라는 것 자체가 임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던 이 면역 항암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박셀바이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암 치료제로 간다고 했죠. 이쪽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근데 그냥 추측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있죠. 제가 1월부터 변동성이 이제 강하게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뭐 하한가까지 어제만 해도 마이너스 26%까지 빠지고 오늘 8%까지 빠졌는데, 이거 다 견디셔야 이 다음 재료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뉴스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제가 천천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 위쪽에 보시면 뭐 박스루킨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끝에만 봐도 내년 1월 중순부터 다시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거 이렇게 빨리 연구 다시 시작해서 다시 어느 정도 성과 보일 것 같았으면은 이 중간에 포기 절대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드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박셀바이오 대표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하나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분석을 하는 영상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따로 드리는 정보에 첨부를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AX-NK 정확하게 나와있죠. 임상 2A상 진행 형황도 공유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간암 치료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지난 12월 15일에 환자 7명에 대한 투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 앞으로 10명에서 12명까지 추가적으로 투약을 마치게 되면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내년 3, 4월이면 투여를 모두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단 먼저 기억해 두세요. 내년 3, 4월에 투여가 완료가 된다.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학회를 통해서 드디어 이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 3월에서 4월에 투여를 마치고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학회를 통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그러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보면 이 3, 4월 달에 투여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간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 3, 4월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서야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호재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제약바이오든지.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동학개미 운동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이 주식 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중간 결과 이전에 이런 식으로 투여가 완료가 된 이런 3, 4월 달에 미리 선취매를 하는 이런 현상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템포로 많이 선취매를 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년 3, 4월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박셀바이오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이요, 매집을 다른 종목처럼 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처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매집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하루하루 이 거래량을 조절을 하면서 정말 이 시장에서 티 안 나게 물량을 매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품절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언제냐면 바로 내년 1월이다. 1월 중에서도 1월 중순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1월 중순이 돼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 4월 달쯤에 투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선취매를 하는지, 마치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우연히도 이 12월 달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금 최근의 흐름처럼 이 악재 공시 하나로 무려 이 하한가에 가깝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26%까지 주가를 떨군 거다. 이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근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큰 폭으로 물려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악재 공시 하나로 이렇게 손절을 다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거래량 터뜨리면서 추가적인 이 공포와 패닉을 주려고 이 세력들이 억지로 끌어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박셀바이오의 대부분의 주주분들, 개인 주주분들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진짜 손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같은 이 마이너스 8%나 아니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조금이라도 흘러내리게 된다고 하면 뭐 마이너스 3%까지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손절 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세력들이 디데이를 1월 중순부터 상승이 나오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 박셀바이오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해서 매매 대응 이제 시나리오를 짜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면 갑자기 이 박셀바이오가 코로나 백신 사업을 진출한다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각종 뭐 네이버 토론방이라든지 주식 관련 이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전부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이제 불신을 넘어서 이 코로나 백신 사업에 대해서 아예 믿음을 잃었다. 그러면서 온갖 이 악성 댓글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제 여론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지금 여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세력이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토론방에 글 남기는, 정말 부지런히 남기는 이 글들 있죠. 무수히 많은 글들. 이거 전부 다 이 일반 주주들이 남기는 걸 거야.
물론 이 전체가 100개라고 치면 그 중에 50% 정도는 이 소액 주주분들이 남기는 글이 맞아요. 대신에 나머지 50%는 이 박셀바이오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내년 상반기에 그 중에서도 1분기부터 이제 상승 패턴이 다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 백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갑자기 무슨 코로나 백신이 무슨 돈만 있으면 갑자기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로 기대감이 생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백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코로나 백신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은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주주들이 실망 매물을 던지거나 이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를 할 엄두를 못 내는데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세력이 당연히 매집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저점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저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더 잘 보이는 건데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백신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항암 백신은 물론 코로나 등 각종 이 백신 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가 워낙에 강한 키워드다 보니까 아니 무슨 갑자기 코로나 백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명 매물을 던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여기 보이시는 바로 항암 백신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년 상승을 만들어줄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항암 백신과 간암 치료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공포에 빠지지 말고 손절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 사실 이 박셀바이오에서 이 항암 백신을 빨리 오픈을 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 항암 백신이 여러분들 왜 강력하냐면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항암 백신이 개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허가가 떨어진 이런 제품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항암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세계 최초라든지 아니면 국내 최초 이런 타이틀을 달았을 때 주가가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왜냐면 어차피 세력이 주가 부양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매력적인 키워드들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두 개의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번호 010-5826-45565로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항암 백신과 간암 치료제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내년 이 상반기에 박셀바이오에 그리고 이 세력의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숫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고급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또 문자 번거롭게 보내실 필요 없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제가 낮이건 밤이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세력에게 항상 개미털기를 당하면서 가장 마이너스가 클 때 내가 손절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자료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시는데 직접 매매하시는 거니까 꼭 참고해서 이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보에 대한 제가 드리는 정보에 대한 출처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이 정보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출처까지는 공개해드리기는 어렵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 부분까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박셀바이오가 항암 백신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보이는지 이게 바로 이 박셀바이오의 이준행 대표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국제백신학회 이사로 지금 선임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최소한 다음 주 이 장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박셀바이오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이 RSI 지표상 개인 투자자들은 덩달아서 손절이 나가는데,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차트를 보시면 세력은 굉장히 평온하게 여전히 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왼쪽이 박셀바이오고요, 오른쪽이 엑세스바이오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종목 다 이제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핏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이 복사 붙이기를 한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심지어 이 단기간에 이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것까지 똑같은데, 엑세스바이오도 이 저점 3,000원이었던 이 주식이 무려 단기간에 62,9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고, 뭐 박셀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만원이었던 주가가 30만원 가까이 찍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장기간 이 원웨이로 주가가 빠졌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매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두 종목 다 주가는 급락을 하는데 이 세력들의 매집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사 모을 때 애꿎은 이 개미 투자자들만 몇 달에 걸쳐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이 계속해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건데, 이때 엑세스바이오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박셀바이오처럼 이 바닥 구간에 RSI 지표가 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엑세스바이오가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자,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력주라고 해서 항상 이 전고점까지, 박셀도 이 전고점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나 영상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엑세스바이오가 불과 한 달 만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었다.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당연히 이 긴 기간 동안에 세력의 매집이 꾸준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개미털기를 하면서 다음 상승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이 지하를 뚫고 정말 이 상장 폐지도 고려해야 될 만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말이 왜 맞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매집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 자료를 통해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이 다음번에 이 엑세스바이오처럼 2차 급등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2만원대까지 2차 상승이 나올 때 이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동이 될지, 즉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이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박셀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 자료에 내가 얼마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냥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때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이거 정말 제가 바로 옆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이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박셀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고통스러우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아무리 이 박셀바이오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